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체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은 체온과 면역이죠. 근데 이거 다 뭐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체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생명이 붙어 있다가 뭘 가지고 생명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뭐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이 남아있으면 생명이 붙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왜 싸늘하게 죽은 뭐 주검을 발견했다. 싸늘하다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온은 곧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잘 유지하고 또 소위 생명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체온이 항상 일정한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병이 들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암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1도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있어서 오늘은 체온이 정말로 우리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열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온전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 관리를 잘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시 시대 있잖아요. 원시 시대. 그때는 체온계가 없었잖아요. 원시 시대 때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원시인들이 체온이 한 37도 정도 됐다고 예상을 해요. 근데 수백만 년 동안 기간이 지나면서 0.5도 정도 체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전만 해도 체온이 36.5도였대요. 그런데 이 50년 사이에 평균 체온이 이 35도대로 한 1도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을 한 0.5도밖에 안 떨어진 인간의 체온이 최근 50년 동안에 한 1도가량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동시에 우리가 성인병의 추이를 볼 때는 50년 전과 그 이후 쭉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는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암 환자도 많이 늘고 당뇨나 심장병 이런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다. 소위 성인병, 대사증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었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이 체온을 이야기할 때는 뭐 그 이외에 공해도 있고, 그죠? 스트레스도 있고, 복잡한 사회생활, 뭐 여러 가지 과로, 이런 것들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체온 한 가지만으로 볼 때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정말로 잘 온전히 유지하고, 자연 치유력을 좀 올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내 몸 안에 이 자연 치유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피가 좀 맑아야겠고, 두 번째는 체온이 정상 체온. 우리가 말하는 정상 체온 36.5도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체온 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 체온이 36.5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맑은 피와 건강한 체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피가 탁해지면요, 체온이 떨어지고요. 또 체온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피가 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 해보잖아요. 그죠? 해보고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그런데 어떤 요법을 통해서 어떤 주사를 맞고 어떤 뭘 먹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나빠진 수치를 올려야겠다, 정상적으로 맞춰줘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이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건강한 체온, 내 체온을 건강한 체온으로 올려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암세포가, 제가 맨날 설명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뭘까? 좋아하는 환경이. 그게 건강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
그죠? 산소를 받아서 산소에서 이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받아서 거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힘을 쓰는데 기본적인 에너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산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근데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이 포도당이 넘치는 몸의 환경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 하라는 거고, 거꾸로 식사법.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지 말고 식사 전에는 야채나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뒤에 단백질을 먹고 그 뒤에 밥을 드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모든 것들이 이 혈당이 최대한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살아가는 거는 바로 이 높은 혈당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낮은 온도예요. 우리가 36.5도라고 하는 체표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체온이 한 1도 정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 정도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데 체온이 1도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그마치 500%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기암에서 이렇게 회생이 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따뜻한 것들을 안고 살았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신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등 쪽으로 따뜻한 걸 대주고, 또 이제 복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복부 쪽으로 따뜻한 걸 대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체온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쉽게 안 될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체온을 근본적으로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낮은 체온이 우리 몸에 어떤 이제 문제를 발생하는지 우선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체온이 낮으면은요,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일단 이제 경계 공보가 일어나요. 춥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추우니까 추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혈관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의 온도. 혈액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관이 왜 수축을 하냐면요, 더 이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 자율적으로 그런 기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피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요, 피부로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체온이 더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요, 그 땅구멍도 꽉 막죠? 닭살같이. 더 심해지면은 몸을 떨어요. 그거 저 소변 보고 나서 뭐 떠는 사람 봤어요? 혹시 이렇게? 떨잖아요. 그죠? 떠는 이유는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떠는 거거든요. 몸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러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혈류량이 적어지겠죠. 그죠? 피가 잘 안 가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강물이 맑아지는데 갈수록 물이 적을 때는 물이 굉장히 탁해지거든요. 탁해지는 것 같이 이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류량이 적게 되고, 혈류량이 적으면 당연히 혈액은 탁해지게 됩니다. 근데 피가 탁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근데 쌓인 노폐물 속에서는 독소를 자꾸 이제 뿜어내게 되겠죠. 그죠?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쌓이지 않고 나가줘야 되는데 혈류량이 적어지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이제 쌓이게 되고요. 이 독소는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염증은 바로 암의 씨앗이 돼서 암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체온이라는 게 이렇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염증으로 해서 암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체온과 신부 체온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36.5도, 그죠? 정상 체온이죠. 보통 이 겨드랑이나 입이나 이런 데서 이제 했을 때 36.5도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비교적 신부 체온, 이 뱃속에 있는 신부 체온은 37.2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 체온이 37.2도가 되려면 외부의 표피 체온이 36.5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날씨가 추운 데 있더라도 피부가 일시적으로 차가워서 체온이 떨어지더라도 사실 신부 체온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죠?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성. 근데 이제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무리 덥더라도 춥더라도 신부 체온만큼 37.2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항상성인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뇌에는요, 그 뇌하 수체에 이 체온 조절 기능을 하는 그런 중추가 있는데, 이 피가 온몸을 돌다가 이제 뇌하수처로 가면은 이 체온 조절 중추에서 그 온도를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낮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영향을 내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량을 적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낮으면. 그러면 이제 이 피가 덜 가니까 온도를 조금 올려줄 수 있겠죠. 그죠? 또 반대로 이 충분하게 따뜻한 피가 이 몸을 돌아서 뇌를 올라가서 체온 조절 중추에 닿게 되면은 피가 따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우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관을 열겠죠. 그죠? 혈관을 열고 혈액순환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온 조절 중추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체온 조절 중추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독소가 생기지 않고 염증이 나오지 않게 암을 예방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체온이라고 하는 것과 이 혈류순환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암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체온 조절 중추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혈의 혈의 열도를 가지고 이 혈관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적절하게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를 좀 알아야, 그죠? 알아야 이거를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분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 쓰고 예민하고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격해지면은요, 이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제가 혈관이 수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류량이 감소하게 돼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받으면 손발이 싸늘하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름만 머리로 끌어오르는데 반대로 손발은 차가워지고 뱃속은 싸늘해지면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명상이나 호흡이나 요가 또는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체온의 차원에서 볼 때는 신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로예요, 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 과로 때문에 이 암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과로 속에는 이 체력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바쁘다 보니까 제때 식사를 못 하는 것, 그러니까 제때 못 먹고 또 체력에 비해 일을 많이 하는 것, 이런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기가 허해집니다. 과로는요, 기허증의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기허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 자체가 열을 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혈이라고 하는 거는 왜 기혈 하잖아요. 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기름과 같아서 열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기름, 그러니까 재료고요. 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열 자체예요. 그러니까 혈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주체가 기인데, 그래서 기운이 좋을수록 열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제 출중해지길 좋아하십니다. 근데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열이 싹 가라앉아요. 그래서 기혈증이 심해질수록 몸은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래서 이 과로하거나 또는 이제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밥을 놓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이 기혈증이 빠지기 쉽고, 기혈증이라는 것은 몸에 식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거 고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적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예요. 항암하고 속도 미식거리고 안 좋아 죽겠는데 뭘 많이 먹는 게 문제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암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다 치유가 돼서 다 좋아졌어요. 좋아서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6개월 뒤에 검사만 하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옛날에 이제 많이 먹던 습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실패 확률이 많아요. 왜 실패 확률이 많냐면, 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 소위 식탐이 있죠. 이 식적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이 이제 우리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킬 때 왜 피가 많이 몰린다는 하죠. 피가 위장으로 많이 몰린다. 전체 혈액에 얼마나 정도가 몰리는 줄 아세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전체 혈액에 한 40%가 몰려요, 피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 적당히 먹으면 한 20%. 근데 과식을 하게 되면 40%까지 몰려요. 피가 그렇게 한쪽에 많이 몰린다는 거는 반대로 다른 부분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혈액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죠? 배가 나오면 이제 배가 이렇게 지방층이 두꺼워지죠. 저희가 서머그래프라고 해서 적외선 촬영기 저희 검사실에 있잖아요. 그걸 찍어보잖아요. 그걸 찍어보면요, 유난히 배 부위가 유난히 차갑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표피 온도이긴 하지만 표피 온도라도 유난히 차갑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지방층이 많은 분들이에요. 지방층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열 생산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체온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연히 많이 먹으니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탁해지겠죠? 탁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겠죠?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서 이제 암 발생률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식은 급하게 먹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급하게 먹는 거고 과식은 똑같은 거예요. 급하게 먹으면 능력에 비해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암 환우들은 피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 장기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부분, 우리 몸에서. 제가 매일매일 걸으라고 하잖아요.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엉덩이하고 허벅지의 근육을 키우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걸으면 허벅지하고 엉덩이에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열의 20% 이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분들은 항상 몸이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 건강한 이 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엉덩이하고 허벅지예요. 그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걷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써 관절에 문제가 없다면 계단 오르는 것 정도 하시면 좋고요. 조그만 야산 같은데 힘들지 않은 정도 올라가는 것 정도는 굉장히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것 또한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하고 열 자극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음식도 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겠죠. 제가 저번 달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주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 위에 있는 거, 뭐 생강차, 양파, 특히 생강차가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나 속이 좀 찬 것 같고 항상 내가 것 같고 속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는 것 같고 할 때는요. 이 생강차 같은 거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생강차는 실제로 이 자체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신부치원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중간에 열대 과일이 있잖아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귤, 멜론. 이거는 사실은 찬 과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탁에 한 번씩 바나나 나오잖아요. 한 개씩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나나 두세 개로 식사를 대용을 했다.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빵이나 면, 과자, 아이스크림, 정제, 설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순환 기능을 억제하고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족욕이나 사우나, 또 왕뜸이나 개인용 적외선 찜질 기구, 방사선 온열, 직접구 이런 것들이 저희 병원에서 하는 열 치료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열 자극들이 심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바로 근육을 좀 키우자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면 내 몸의 심부 체온이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했는데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내용을 새로 이야기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도 체온을 올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아시고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실제로 35.5도의 체온이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체온이고요. 39.6도가 되면은 암세포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방사선 온열로 그 암세포가 있는 데까지 쏘아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39.6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그 안에 넣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마다 체온 쟀을 때 어제보다 체온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은 운동을 좀 더 하고 따뜻한 생강차도 마시고 또 족욕도 하고 또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가 어저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호흡도 좀 많이 하시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